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계속 여러분들께 또 저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기로 웃음을 주죠. 이란입니다. 지금 현재도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이란이 차세대 항모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란 군사 매니아들이 완전히 그냥 국뽕을 어마어마하게 맞고 CG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CG대로 나오면 정말 멋지겠죠. 그러나 그건 이상일 뿐이고 현실은 시궁창이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미 해병대, 미 공군, 해군, 공이 지금 전투기와 협동 전투를 할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아주 연구 중인데, 발키리,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바로 그 발키리 가격도 나왔고요. 그걸 더 확대한답니다. 해병대가 아메리카급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전의 교훈에 따라서 203mm 자주포, 지금 중국은 203mm 없는데 이 203mm 자주포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호주의 전략자산급의 대잠 센서죠. 수타스-2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중국이 전쟁의 교훈을 받아들여 차세대 203mm 자주포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2S7 피온이 생각보다 뛰어난 전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데, 과연 중국제 203mm 자주포는 어느 정도 사거리와 위력으로 등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설계 결함과 낮은 가동률로 독일 육군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푸마 보병 전투장갑차가 무려 50대나 추가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350대 보유분도 전부 가동되지 못해 150대만 굴리고 있는 상황에서 15억 유로, 한화 2조 1,850억 원을 들여 대당 437억 원에 50대를 또 사는 것을 보면 독일 방산업체의 로비력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일명 러시아판 디지털 픽셀 전투복으로 불렸던 EMR 패턴 위장복 대신 미국의 멀티캠 위장 패턴을 모방한 신형 위장복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명 VKPO 3.0으로 명명된 이 위장복은 하계용 전투복부터 수만 벌 납품됐다고 하는데, 미군과 러시아군 전투복이 똑같은 모양이 되는 초유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해상 방산 전시회에서 기존의 CIWS를 대체할 수 있는 레이저 근접 방어 시스템 네이발 아이언빔을 공개했습니다. 육상에서 운용하는 아이언빔을 군함 탑재용으로 개조한 것인데, 육상보다 가혹한 해상에서 과연 이 레이저 무기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이 컨테이너 모듈화 대잠 센서 시스템인 소타스-2의 호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 해군이 빅토리어스급 해양조사선에서 운용되는 고성능 수준 센서인 소타스-2가 호주에 판매되는 것은 그만큼 호주에게 대중국 포위전에서의 역할을 맡으라는 의미인데, 과연 호주 노동당 정권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2S7 피온 자주포인데요. 밖에 다 노출되어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주행할 수 있으니까 자주포죠. 이게 사거리 연장탄 쓰면 55km나 날아가고 기본탄 써도 37km나 날아가니까 사거리 좋고, 그리고 위력 좋고, 그러니까 가성비에 뛰어나고, 152mm, 서방제로 치면 155mm 여기다가 유도포탄 넣고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가성비 뛰어나다, 그리고 위력도 좋더라. 그런데 중국은 152mm 포죠, 최대가.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거 필요하다 해서 당장 개발해 해서 이거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180mm, 207mm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치장물자 좀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독일이 푸마 보병 전투장갑차 라인메탈과 크라우스마파의 베그만이 합동으로 생산하는데, 이 푸마가 지난 겨울에 나토 합동훈련에 가려고 했다가 한 개 대대가 전체가 다 그냥 퍼져버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각각 다른 이유로. 그래서 푸마 출전 포기하고 마르더 구형이죠. 그걸 이제 대신 보낼 정도로 굴욕적인 건데, 자, 그러면 결함도 해결하기 전에
또 기량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신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또 지금 기존에 산 것도 50%도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또 산답니다. 그 말은 라인메탈과 크라우스마퍼의 배금은 이런 방산업체의 로비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그냥 떡 주무르듯이 저무르고 있다. 그래서 독일 이 정치인들도 제대로 부패했구나 라는 걸 저는 이걸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이거 보고 돈 받았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황상 이걸 437억 원의 보병 장갑차를 437억 원에 산다. 우리 FA50 전투기 가격으로 이걸 산다. 탱크도 아니고 장갑차를 도란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독일은 이 푸마 장갑차를 운영할 수 있는 제반 교육 훈련, 뭐 인프라 다 갖춰져 있죠. 그게 없는 상황에 처음으로 이게 초도 배치된다. 그러면은 이게 프로그램 코스트가 교육 훈련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프라 깔고 뭐 차고도 다시 만들고 이런 것까지 해서 더 비싸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독일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요것만 딱 들어오면 되는데, 이른바 유닛 코스트입니다. 이게 437억 원이다. 우리 K21 장갑차의 10배죠. 10배. 정말 얼마나 정치인들하고 이 더러운 구린 결탁이 되어 있을까 상상이 확 가는 부분인데, 독일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나라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신형 전투복입니다. 자, 이거 이제 하계 전투복, 지금 하계 전투복 이제 보급해야 되죠. 그 하계 전투복부터 만들고 있다는데, 이거 누가 봐도 미군 전투복하고 거의 흡사해요. 이건 뭐 여기다가 미국 국기만 붙이면 잘 모르게 생길 정도로 이랬는데, 원래 디지털 픽셀을 썼어요. 2008년도부터. 다 그게 이제 대세였고 추세였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디지털 픽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디지털 픽셀 했다가 이거 아니야. 그때 이제 멀티캠이 워낙 비싸가지고 디지털 픽셀 했는데 이거 아니야 하고 디지털 픽셀 버리고 멀티캠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 이제 다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 군사 부분에서는.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그들이 입고 있던 아주 짙은 초록색 디지털 픽셀, 그걸 이제 이번 여름부터는 버리고 이걸로 하겠다라는 건데, 뭐 이거 하면서 또 누군가 또 많이 또 땡겨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원래 공사를 자꾸 해야 예산 지출이 자꾸 되어야 기존에 있는 애들도 바꿔줘야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어야 뭔가가 부스러기가 왕창왕창 흐를 거니까. 그래서 이거 초도품을 만들 때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께 너무 성능이 조악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고 다른 데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가 미국 따라 똑같은 전투복을 만든다. 그럼 이렇게 이제 PR-10별 D 외에는 잘 구분이 안 되겠어요. 참 불안합니다. 이스라엘이 최종 방어 체계죠. 우리 한국 군함에 있는 골키퍼, 뭐 펠링스 이런 것처럼 그걸 이제 레이저로 한다는 건데, 네이벌 아이언 빔 이걸 군함에 장착했다. 이제 이거는 CG입니다. 사르 6급 초계함에다가 이제 붙인다라는 건데, 야, 그 육지에서 지금 이거 쓰려고 만든 건데 바다에서는 통할까? 바다는 일단 해무가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됐을 때 해무가 많을 때 이 사거리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까? 또 이 파워를 그 안개 때문에 산란이 됐을 때 이 레이저의 파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좀 불안하죠.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먼저 하는 거 보면 우리도 뭐 레이저 이거 충분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하는 거 보고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미국이 호주에게 아주 길게 끌고 다니는 이 대잠 센서죠. 타스. 이걸 판매한다는 건데, 지금 미국 빅토리어스급 해양 조산선 여기 내척 있는데 여기다가 달고 끌고 다니는 아주 성능 좋은 센서예요. 대잠 센서인데 이걸 호주에게 팔겠다라는 건 호주 니들이 남중국해 들어와서 미국이 하는 일 대신 좀 일부 분담 좀 해줘. 이건데 지금 논의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호주 노동당 정부가 이거 사가지고 정말로 중국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남중국해 다녀줄까? 좀 의문스럽게 하죠. 이 현재 이 좌파 정권은. 그래서 미국이 정말 파트너 정말 잘못 구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파트너로 좀 하면 어떨까? 물론 한국도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군의 F-22나 F-35와 함께 유무인 복합전을 수행할
무인 전투기로 개발 중인 XQ-58A 발키리가 기존형보다 대형화된 블락 2 버전의 초도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상의 양산형에 가까운 블락 2 버전이 어쩌면 미 항모에 탑재되는 최초의 무인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군의 다양한 드론을 납품 중인 드론 제작업체 크라토스가 현재 XQ-58A 발키리의 개량형을 생산 중이며 이 개량형은 현재 출시된 다양한 동급 드론 가운데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높은 성능을 갖고 있다고 크라토스사를 이용해서 복수의 항공 전문 매체들이 5월 8일 보도했습니다. 크라토스사는 지난주 1분기 실적 발표회를 열고 에릭 데마르코 CEO가 직접 나서 발키리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데마르코 CEO는 현재 생산 중인 발키리 블락 2의 대당 양산 가격이 650만 달러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크라토스 측은 현재 소량을 저율 생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650만 달러지만 향후 연간 50대 규모의 수주를 받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대당 가격이 400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며 이 정도 가격에 이러한 성능을 갖춘 동급 기체는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크라토스는 미군이 발주한 12대의 발키리 블락 1 생산을 마무리하고 있고 최근 기존 블락 1을 확대 개량한 블락 2 버전 12대 생산도 시작했는데요. 블락 2는 블락 1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탑재하고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할 것이라는 것이 크라토스 측의 주장입니다. 현재 발키리 블락 1 모델은 길이 8.8m, 폭 6.7m의 덩치에 내부 무장으로 SDB 최대 8발을 탑재하는데요. 블락 2 모델은 이보다 더 커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하고 항속거리 역시 기존형의 약 4,000km보다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발키리 블락 1 모델 2대를 구매해 시험평가를 시작한 미 해병대의 사례입니다. 미 해병대는 트레일러 발사대를 사용해 발사할 수 있는 발키리를 강습 상륙함이나 도크형 상륙함에 실어 F-35B를 보조하는 전력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F-35B가 발키리와 연계 작전을 수행할 경우 F-35B의 고질적인 약점인 짧은 항속거리와 낮은 탑재량 문제가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조는 미 해병대가 발키리를 F-35와 연계하는 전자전 수행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발키리의 최초 사용군은 미 공군이 아니라 미 해병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키리 그러니까 F-35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를 하게끔 지금 미 공군이 만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기종 중에 하나죠. 발키리 그리고 이제 리퍼를 조금 더 가다듬은 어벤져 이렇게 하는데 발키리가 더 확률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크라토스가 발키리보다 더 큰 거, 더 확대한 거 만들고 있다라고 또 얘기했고 미 해병대에도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발키리는 이 XQ-58A 이건 시험평가용이고 실제 전투 배치용은 블락 2 이거보다 더 덩치를 키운 거 그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커진 그런 무인기가 실전 배치될 거다라고 하고 이런 테스트도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럭 발사대에서 그냥 쏩니다. 옆에다가 로켓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륙을 하고는 로켓은 떼서 그냥 일회용으로 버리겠죠. 그리고 작전하고 돌아올 때는 랜딩 기어로 이렇게 착륙하는 게 아니라 낙하산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 그 말은 뭐냐? 강습 상륙하면서 이렇게 단거리 이륙, 이 활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좁으니까 이걸 이제 사출기로 쏴야 되는데 항모에서 또는 이 지상 활주로 해서 긴 활주로를 쭉 가면서 속도를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강습 상륙하면 짧죠. 한 200여 미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병대가 사용하는 강습 상륙함에서 쏘고 그리고 또 이 강제 착함 장치나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착함하고 하는 테스트까지 했고 해병대가 이걸 보고 2대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해병대가 이걸 운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걸 또 전방 추진해가지고 전자전기로도 쓴다라는 보관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F-35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도
KF-21하고 유무인 복합전투 무인기 개발할 거 아닙니까?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뭐 발키리가 가성비 최고다. 400만 달러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 같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란이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한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며 이러한 유형의 항모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군함이 될 것이라고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 준장이 밝혔습니다. 중동 매체들을 통해 지난 주말 보도된 탕시리 준장의 영상 메시지는 이란 현지 시각으로 5월 4일 촬영되어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탕시리 준장은 이란이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모함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항모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탕시리 준장은 이 항모는 항공기를 탑재하는 것은 물론 선체 내부에 다수의 미사일 고속정까지 탑재할 예정이라며 항공기와 고속정을 모두 탑재하는 이러한 개념의 항모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탕시리 준장은 혁명수비대 해군은 그동안 로켓 고속정 위주로 무장했지만 이들은 배 자체부터 무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산 부품과 장비로만 구성된 정예 전력이라며 현재 이들 전력에 탑재된 로켓 무기들은 정밀 유도 무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형함 건조 계획도 착착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샤히드 마흐다비, 샤히드 로다키와 같은 드론 항모는 장기 작전이 가능한 대형 함정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했고 이들 두 함정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차세대 항모에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은 반달 아바스 해군기지의 조선소에서 드론 항모 샤히드 마흐다비의 경사 비행갑판을 설치한 새로운 항모를 건조 중인데요. 탕시리 준장이 언급한 차세대 항모는 바로 이 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배는 상선을 개조한 배로 정상적인 항공모함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괴이한 형상으로 건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배를 만드는 것도 우습지만 이런 배를 두고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항모라며 진지하게 자랑하는 이란을 보면 세계인을 웃겨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해군 사령관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항모를 만든다 라고 발표하니까 이란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신나가지고 야 우리 이런 거 만든다니까 하고 이런 CG를 만들었어요. Next Project 이란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야 뭐 이렇게 나오면 괜찮겠네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해군 사령관이에요. 별 하나 준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야 해군 사령관이 이 발표하면 이거는 오피셜이잖아요. 오피셜. 그러니까 야 됐구나 했는데 이란이 그동안 만들었던 게 이런 겁니다. 샤히드 마흐다비 그리고 샤히드 로다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자폭 드론 샤히드 136. 이 샤히드가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 순교자 마흐다비라고 하는 순교자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유조선에다가 갑판 위에 달아가지고 드론 항모라고 만들었고 뭐 이런 걸 이제 두 책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걸 항모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야 반다라바스 해군기지에 이런 사진이 찍혔어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니까 바로 샤히드 마흐다비를 가져와 가지고 아까 있던 그 갑판 그거 떼내고 옆에다가 이런 앵글드 덱 새로운 추가 갑판을 갖다 붙여서 항모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한 항모는 이렇게 앵글드 덱이 있으면 여기의 무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아일랜드 함교를 왼쪽에다 갖다 구석으로 붙여 넣죠. 그래서 이 함교의 무게와 이렇게 삐져나온 앵글드 덱의 이 삐져나온 무게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함교는 중간에 있고 앵글드 덱을 이만큼이나 지금 아주 괴기하게 옆으로 그것도 엄청나게 끄집어냈어요. 이러면 이 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겠습니까? 옆에서 우현해서 파우더 한번 쳐버리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네티즌들의 이상은 이겁니다. 아 멋지죠. 그런데 현실은 이겁니다. 아이고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이란이 무슨 뭐 카이르 313
이라고 스텔스기,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스텔스기 만들어서 조그만 거 RC 비행기 만들어서 우리 만들었어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F5, 그 F5를 개조해가지고 4.5세대 전투기 중에 최강이야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건 또 이름은 코사르. 뭐 그러고 있는 이란인데, 이것도 이제 전무후무한 항공모함이 될 거다. 다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을 거다. 볼 수 없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런 이란, 오늘도 우리를 웃겨주고 있는 이란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